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히 일하며 꾸준히 돈을 모으는 우리는 여전히 가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기대를 하며 젊은 날을 소비합니다. 이 책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이라 이야기하며 부자가 되기 위한 진심 어린 조언과 교훈을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이 영상에는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음가짐과 사고방식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담았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책, 재테크 분야의 고전,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입니다. 머니 부기. 0.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에게는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준 두 명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아빠는 그의 친아버지로 하와이 교육부에서 고위직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규 교육과 학문적 성취를 중시하며 안정적인 직장을 통해 경제적 안전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부자 아빠는 친구 마이크의 아버지로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금융 교육을 중시하고 사업을 통해 부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가난한 아빠의 철학. 첫 번째, 안정을 추구하는 삶. 기요사키의 친아버지인 가난한 아빠는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직업을 얻고 평생 동안 한 직장에서 근무하며 은퇴 후 안정된 삶을 계획하는 전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문적 성취와 직업적 안정성을 성공의 지표로 보았습니다. 가난한 아빠의 철학. 두 번째, 높은 교육의 가치. 가난한 아빠는 훌륭한 교육이 더 나은 직업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학위와 자격증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통해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안정을 얻으려 했습니다. 가난한 아빠의 철학. 세 번째, 안전한 투자. 가난한 아빠는 주로 안전한 투자를 선호했습니다. 그는 위험을 피하고 안정된 수익을 얻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는 주로 은행에 저축하거나 저위험의 채권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자 아빠의 철학. 첫 번째, 사업가적 마인드. 부자 아빠는 사업과 투자에 기반한 경제적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을 소유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자산을 증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부자 아빠의 철학. 두 번째, 금융교육의 중요성. 부자 아빠는 재정적 성공을 위해서는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금융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돈을 관리하고 투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학교 교육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부자 아빠의 철학. 세 번째, 부채 활용. 부자 아빠는 부채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자산을 증식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보았습니다. 그는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두 아빠의 영향. 기요사키는 두 아빠의 서로 다른 가르침을 통해 자신만의 돈에 대한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가난한 아빠의 보수적인 접근 방식과 부자 아빠의 주체적인 투자 방식을 배웠습니다. 그는 부자 아빠의 철학을 통하여 돈과 부에 대한 자신의 사고방식을 정립하였고 경제적 독립을 추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위해 일하고 부자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안주하려 하고 수입의 변화에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한 소비에 대한 욕망은 더 큰 지출을 만들어 두려움을 키우고 탈출할 수 없는 노동과 소비로 이어집니다. 부자 아빠는 이러한 패턴을 생쥐 레이스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는 돈이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돈을 위해 일하지 않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두려움과 욕망. 첫 번째, 두려움의 영향.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달 밀려오는 청구서를 납부하지 못하는 두려움,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돈이 없을 때 느끼는 두려움,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안정적인 일자리와 수입이라는 환상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그들이 모험을 피하고 안전한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 돈을 위해 일하고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두려움과 욕망. 두 번째, 욕망의 굴레. 더 많은 돈을 원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물건을 소유하려는 욕망 또한 사람들이 돈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큰 요인입니다.
월급이 오를수록 이러한 욕망은 더욱 커지고, 이러한 욕망이 사람들을 더욱 소비 지향적으로 만들어 월급과 소비의 악순환 패턴이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패턴과 재정적 가난에 더욱 깊이 빠져 벗어나기 힘들어집니다. 생쥐 레이스에서 벗어나기. 첫 번째, 생쥐 레이스의 의미. 생쥐 레이스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안정적인 급여와 월급 인상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돈이 들어오자마자 다시 소비하는 끝없는 순환을 의미합니다. 이는 돈을 위해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빠져있는 경제적 악순환 패턴입니다. 생쥐 레이스에서 벗어나기. 두 번째, 생쥐 레이스 탈출 전략. 이러한 악순환 패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과 욕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이성적으로 두려움과 욕망을 통제하는 것이 생쥐 레이스 탈출의 시작이라고 부자 아빠는 이야기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무의식적으로 일터로 출근과 퇴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욕망이라는 감정에서 한 발 물러서서 이성적으로 현실의 문제에 대한 최상의 해결책을 고민하고 항상 다른 길이 없을까 하는 열린 사고방식의 질문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고 배우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생쥐 레이스 탈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 기요사키는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돈에 대한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저자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려움과 욕망에 휘둘리면서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닌 두려움과 욕망을 통제하고 자산을 구축하여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왜 금융 지식을 배워야 하는가? 문제를 해결하고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은 바로 지식이다. 금융 지식이 없다면 돈은 얼마 안가 사라지게 되어 있다. 투자를 통해 빨리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혹 로또에 당첨돼서 목돈이 생기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은퇴하여 부유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몇몇 사람들은 사업, 투자, 상속 등을 통해 큰 돈을 얻게 되어도 그 자산을 유지하지 못하고 가난한 노년을 보내다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항상 경제적 기복을 나타내고 위기와 기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돈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유연성을 갖추고 열린 마음으로 금융 지식을 배우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의 폭풍 속에서도 자산을 지키고 점점 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통적 교육의 한계. 학교에서는 학문적 지식과 전문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과 기술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고 좋은 교육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어 돈을 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교육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줄 뿐입니다. 반면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금융 지식은 우리가 돈을 관리하고 모을 수 있게 합니다. 돈을 최대한 오래 보존하고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능력이 없다면 좋은 직업,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결국 재정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산과 부채의 정의와 돈의 흐름. 첫 번째, 자산과 부채의 정의. 부자들은 자산을 취득하고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부채를 취득한다. 자산과 부채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경제적 삶에서 이 두 단어는 단순 사전적 정의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그림은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의 영역을 나타내고 화살표는 현금의 흐름입니다. 왼쪽은 자산의 현금 흐름 패턴이고 오른쪽은 부채의 현금 흐름 패턴을 나타냅니다. 이런 단순하지만 명확한 개념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평소에 자산이라 생각했던 것이 부채일 수도 있고 부채라 생각했던 것이 자산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산과 부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자산을 사는 것이 부자가 되는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산과 부채의 정의와 돈의 흐름. 두 번째, 현금 흐름 패턴. 이 그림은 가난한 자의 현금 흐름 패턴입니다. 직장에서의 급여 수입이 발생하고 이 수입에서 지출을 납부하는 현금 흐름을 나타냅니다. 다음 그림은 중산층의 현금 흐름 패턴을 나타내는데 직장에서 급여 수입이 발생하고 부채에서 발생한 지출과 일상에서 발생한 지출을 납부합니다. 마지막은 부자들의 현금 흐름 패턴입니다. 자산에서 수입이 발생하고 이러한 수입으로 부채와 지출을 납부합니다. 이 그림들은 분명 단순화된 것이지만 우리가 현재 어느 현금 흐름 패턴에 있는지 혹은 어느 패턴으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자와 중산층. 첫 번째, 부자가 되는 이유. 부자들은 자산 부분이 지출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수입을 창출하여 남는 돈이 다시 자산 부분에 재투자가 됩니다.
이러한 재투자의 과정에서 공격적인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됩니다. 부자와 중산층. 두 번째, 중산층이 고생하는 이유. 중산층의 주 수입원은 임금입니다. 이러한 임금은 전적으로 고용주에게 달려 있고, 임금이 증가하면 세금과 지출이 증가합니다. 또한 부채의 지출을 발생시키는 집을 자신의 가장 큰 자산으로 여기며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에 투자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금 흐름 때문에 평생의 기회가 찾아와도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자 기요사키는 집이 부채이기 때문에 집을 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투자 없이 너무 비싼 집을 소유하게 될 경우 집은 가계의 현금 흐름에서 큰 부채로 여겨지고 생쥐 레이스에 빠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경우 다른 자산에 투자할 기회가 없어 좋은 투자 경험을 못하고 은퇴 후에는 금융 지식과 경험이 없이 집이라는 자산만을 가진 상태에 놓이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융 지식의 중요성. 재산이란 내가 오늘 일을 그만둔다면 앞으로 얼마나 오래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를 나타낸다. 재산은 내가 얼만큼의 금융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단순 돈의 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금융 지식을 키워 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요사키는 금융 지식이 부자가 되는데 필수적이며 간단하지만 중요한 세 가지 법칙을 꼭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부자는 자산을 산다. 가난한 이들은 오직 지출만을 한다. 중산층은 부채를 사면서 그것을 자산이라고 여긴다. 3. 부자들은 자신을 위해 사업을 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대개 사람들이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현재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나의 가족을 위해서. 이런 넓은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동이나 어떤 경제적 행동들이 누구에게 이득이 되고 누구를 위해 하고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요사키는 부자,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본인을 위한 일, 본인의 사업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기요사키는 사업에서 핵심은 사업의 수입이 아니라 자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맥도날드. 맥도날드가 햄버거를 파는 매장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업의 창업자는 맥도날드가 부동산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 말합니다. 매장이 증가하면서 매장의 위치와 부지들의 자산 가치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맥도날드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교차로와 모퉁이의 땅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입에 초점이 맞춰진 일. 경제적 수입을 직장의 급여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급여의 상승만이 수입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여는 회사 소유주를 위해 일하고 세금을 통해 정부를 위해 일하고 난 뒤에 나에게 돌아오는 돈입니다. 게다가 나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에도 급여를 일부 돌려줘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투자를 할 재정적 기반이 없어 자산 투자에 보수적이게 되고 직장에 더 매달려야 하며 늘 안전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 은퇴 후 부실한 노후 계획에 직면하고 노년에 서둘러 돈을 모으려 합니다. 사업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은 이 책이 퇴사를 권하고 창업을 추천하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요사키가 이 책에서 말하는 사업은 사직서를 내고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진심으로 창업의 뜻이 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창업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직장을 다니는 우리들에게는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사업은 자산을 튼튼히 다져 수입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진짜 자산을 다음과 같은 범주로 구분하였습니다. 1. 내가 없어도 되는 사업. 만약 내가 사업주라도 직접 그곳에서 일해야 한다면 그것은 직업이다. 2. 주식. 3. 채권. 4. 수입을 창출하는 부동산. 5. 어음이나 차용증. 6. 음악이나 원고, 특허 등 지적 자산에서 비롯되는 로열티. 7. 그 외의 가치를 지니고 있거나 소득을 창출하거나 시장성을 지닌 것. 이러한 자산 부분에 투입된 돈은 여러분의 직원이며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평생 동안 일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산에 투입된 돈을 절대로 밖으로 꺼내지 말아야 합니다. 낮에는 직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는 훌륭한 직원이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나를 위한 사업, 즉 자산을 다지는 것이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나를 위한 사업 시작하기. 직장을 다니면서 재정적 안정을 안겨주는 경우는 추가로 생긴 돈이 수입을 창출하는 자산의 매입에 쓰일 때뿐이다. 새로 산 자동차는 우리가 운전을 하는 순간 가치의 25%를 잃습니다. 새로 산 400달러짜리 티타늄 골프채도 내가 티샷을 날리는 순간 150달러로 가치는 떨어집니다. 나를 위한 사업의 첫걸음으로 집으로 가져오고 나면 가치가 사라지는 것들의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부자들은 사치품을 가장 나중에 사지만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에 큰 집이나 사치품을 먼저 사들이곤 합니다. 항상 자산 부문을 먼저 구축한 뒤에 자산 부문에서 수입이 창출되면 사치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이것은 같은 사치품을 구입한 것이지만 소비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요사키는 자산 중 부동산과 신생기업들의 주식을 좋아했습니다. 자산 또한 좋아하지 않는다면 신경 쓰지 않게 되기 때문에 본인 성향에 맞고 좋아하는 자산을 선택하여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를 위한 사업과 자산에 관심을 가지고 읽고 나가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부자가 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머니부기. 구독, 좋아요. 4. 부자들의 가장 큰 비밀, 세금과 기업.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세금을 내는 것은 중산층, 그것도 교육을 많이 받은 고소득 중산층이다. 로빈 후드. 부자들이 가진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영웅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낭만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이제 로빈 후드는 없지만 이러한 환상, 즉 부자들에게서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는 환상이 세금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금의 역사와 영향. 부자들의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최초의 세금은 부자들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부자들을 벌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는 인식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세금을 지출하고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조직을 키워나갑니다. 결국 많은 세금이 필요하게 되고 부자에게만 징수하던 세금은 중산층 그리고 가난한 이들까지 부과되게 됩니다. 결국 부자를 벌하기 위한 세금은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돌아왔습니다. 부자와 중산층의 세금.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가만히 앉아 정부가 그들의 팔에 바늘을 꽂고 피를 뽑아 가도록 내버려 둔다. 기업의 최대 목표는 지출을 줄이고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입니다. 세금 또한 기업의 지출이기 때문에 부자들은 세금이 부과될 때마다 순순히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돈과 권력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똑똑한 변호사와 회계사를 고용하여 합법적인 구멍을 만들어 세금을 줄입니다. 하지만 직장인의 경우 급여를 받기도 전에 세금을 먼저 내기 때문에 세금에 수동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그림은 부자들의 손익계산표로 기업의 수익은 개인의 수입으로 개인의 지출은 기업의 지출로 이동하면서 세금을 관리합니다. 결과적으로 세금의 처음 의도와 다르게 이러한 제도를 찬성했던 중산층과 가난한 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장점. 부자들은 법인을 통해 소득을 관리하여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법인은 개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직원들은 돈을 벌고 세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삶을 꾸려나가지만 법인은 돈을 벌고 가능한 모든 비용을 지출한 다음 남은 돈을 세금을 냅니다. 예를 들어 휴가 겸 이사회 모임, 자동차 할부금, 보험료, 수리비 식당에서 식사 등등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법인은 다양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의 차이는 부를 보호하고 증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법인은 자산을 보호하고 부채를 관리하는 데 유리합니다. 법인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법적 문서에 불과하기에 부자들은 모든 것을 통제하지만 그 무엇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자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부채를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 IQ. 돈에는 큰 힘이 수반되며 그 힘을 유지하고 더욱 키우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 이 책의 첫 번째 교훈이었던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는 사실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돈을 위해 일한다면 우리의 힘을 고용주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한다면 우리가 그 힘을 갖고 통제하게 됩니다. 이러한 힘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나의 금융 IQ를 키우고 각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금융 IQ 1. 회계.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숫자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 이를 통해 사업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다. 2. 투자.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과학이자 전략. 3. 시장에 대한 이해.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시장 상황의 과학. 4. 법률. 세금 혜택과 보호책에 관한 지식. 기요사키의 생쥐레이스. 회사의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오르는 것보다 그 사다리를 소유하는 것이 낫다. 이 책의 저자 기요사키 또한 복사기를 파는 영업직원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할수록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부자 아빠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회사에서 받는 인센티브를 모두 자산 부분에 투자했습니다. 그런 그는 3년도 지나지 않아 자신이 노동으로 버는 돈보다 자산을 통해 얻는 수입이 더 많아졌고 생쥐레이스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기요사키는 기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합법적인 형태의 자산을 운용하는데 세금과 기업의 혜택, 보호장치들에 대한 지식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5. 부자들은 돈을 만든다. 진정한 승자는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패배자들은 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변화무쌍하고 위기와 기회가 넘쳐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부자들은 위기와 기회 사이에서 돈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기본적인 정론을 찾고 안전하게 움직이며 분산화하고 오직 안정적인 투자처만 찾습니다. 부자의 선택과 가난한 자의 기다림.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은 우리의 정신이다. 낡은 사고방식은 우리의 가장 큰 부채다. 왜 우리는 경제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며 시간을 들여 금융 IQ를 개발해야 할까요? 이것들을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는 경제적으로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경제적으로 아주 크고 빠른 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러한 게임에 참가하기 위해 금융 IQ를 키워 기회를 포착하고 용기를 내 리스크에 도전하여 결과적으로 돈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가난한 이들은 구식의 낡은 사고방식을 갖고 경제적으로 움직입니다. 회사에서 더욱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고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리스크를 피해 안전하고 완벽한 기회가 자신에게 오기를 아주 오랜 세월 기다립니다. 또한 수익이 적은 안정적인 투자처에만 투자합니다. 경제적 게임에 참여하기. 사람들은 모두 엄청난 잠재력을 보유한 한편 자기에 대한 회의도 갖고 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볼 수 있는 지식과 잡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는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용기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담대해지는 법, 두려움을 힘과 재기로 바꿀 수 있는 정신을 뜻합니다. 또한 금융 IQ를 키워 경제적 변화를 두려움이 아닌 흥미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더라도 금융 IQ를 키워나가면 우리는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받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금융 IQ를 키우고 실제로 적용할 때 우리가 이것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득을 볼 때도 있고 손실을 볼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때건 즐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실을 두려워 말고 이 또한 성공으로 가는 과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돈 만들기. 기요사키는 우리들에게 금융 IQ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러한 배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경험과 지혜를 축적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기반이 튼튼하다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데는 수만 가지의 방법이 있고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우리 모두 금융 지식을 키우고 용감한 정신을 갖춘다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6.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교훈을 얻기 위해 일하라. 가난한 아빠에게는 직업의 안정성이 모든 것을 의미했다. 부자 아빠에게는 배움이 모든 것을 의미했다. 맥도날드보다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런 사람들도 맥도날드보다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합니다. 맥도날드는 탁월한 사업 시스템과 강력한 마케팅, 세일즈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많은 인재들이 가난한 이유는 그들은 그저 맛있는 햄버거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 아빠는 성공을 위해서 한 가지 기술을 깊이 배우는 것보다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배우는 것이 성공에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세일즈와 마케팅. 뛰어난 재능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 가지 기술이 부족해서 부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 한 가지 기술만 더 배운다면 수입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술은 세일즈, 마케팅 기술로 저도 경제활동을 하면 할수록 세일즈와 마케팅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나 좋은 기술,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세일즈와 마케팅이 따라주지 못한다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대부분 세일즈, 마케팅을 저평가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주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세일즈와 마케팅은 상당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하지만 의사소통과 협상 능력을 키우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잘 다룰수록 삶은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을 거두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세일즈와 마케팅 기술을 배우려 노력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급여, 다양한 배움. 변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변화하기 힘들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금요일과 다음 월급만을 기다리며 시간을 버팁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에 대해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돈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일하기보다 앞으로 성공에 필요하게 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 두 번째, 세 번째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정적인 급여와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실에 안주하여 배움이 아닌 돈을 위해 일하게 됩니다. 인생을 장기적으로 볼 때 교육이 돈보다 훨씬 귀중하다는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두려움을 극복해 변화를 도모하여야 합니다.
성공에 필요한 기술. 기요사키는 성공에 필요한 관리 기술과 전문 기술에 대해 설명합니다. 관리 기술에는 1. 현금 흐름 관리, 2. 시스템 관리, 3. 사람 관리가 있습니다. 전문 기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세일즈와 마케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술에 치중하기보다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는 것이 성공에 가까워지는 길이며, 그러기 위해서 돈이 아닌 배움을 위한 직장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넓은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과 일하며 똑똑한 사람들과 팀을 꾸려 일해야 합니다. 저자는 인생의 성공을 위한 세 가지 교훈을 강조합니다. 1. 세일즈와 마케팅이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2. 한 가지 깊은 지식보다 다양한 지식을 배우는 것이 좋다. 3. 다양한 지식을 얻기 위해 배움을 위한 직장을 찾아다녀야 한다. 7. 부자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금융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장애물에 가로막혀 재정적 독립을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은 주로 5가지 원인에서 기인합니다. 1. 두려움. 2. 냉소주의. 3. 게으름. 4. 나쁜 습관. 5. 오만함입니다. 두려움 극복하기. 실패는 승자에게 힘을 불어넣는다. 실패는 패배자들을 좌절시킨다. 돈을 잃는다는 두려움은 지극히 현실적인 감정입니다. 부자들도 또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그러한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안주하는 현실에서 변화를 도모하지 못합니다. 결국 잃는 것이 두려워서 잃게 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반면 부자들은 실패에서 얻은 영감이 자신을 더욱 강하고 똑똑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자전거에서 떨어지지 않고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수 없으며 넘어지지 않고 걷는 법을 배울 수 없듯 부자들은 실패를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처럼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통해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냉소주의 극복하기. 의심과 냉소주의가 대부분의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든다. 우리는 모두 의심과 회의를 품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혀 겁쟁이가 될 때 우리는 행동하지 못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결국 안전한 것에만 매달리게 되고 그러는 동안 기회는 우리를 지나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TV, 뉴스, 인터넷 어디서든 세상에 대한 냉소적인 이야기를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조금씩 겁쟁이이기 때문에 더 움츠려들게 됩니다. 그러나 능숙한 투자가들은 최악의 시기에 모두가 행동하기를 두려워할 때 돈을 벌 최고의 적기라는 점을 알고 보상을 얻습니다. 결국 냉소주의자들은 비판을 통해 실패를 하고 승자들은 분석을 통해 성공을 합니다. 게으름 극복하기. 바쁜 사람들은 종종 가장 게으른 사람들이다. 가끔 너무 바빠서 재산, 건강 등 소중한 것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바쁜 생활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대면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회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쁘게 지냄으로써 회피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흔한 형태의 게으름입니다. 이러한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법은 욕심을 갖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나 욕망을 나쁜 것이라고 알며 자라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욕심을, 게으름을 이겨낼 동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 극복하기. 우리의 삶은 교육보다 습관의 반영이다. 우리는 급여를 받으면 세금, 이자, 고지서 등을 지불하고 남은 돈을 우리에게 지불합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은 잉여 자금만을 나와 사업을 위해 이용하고 재정적으로 안주하고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합니다. 반대로 돈을 항상 나에게 최우선으로 지불하는 습관을 기르면 적극적으로 나를 위한 투자를 하고 지출을 지불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가능해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만함 극복하기. 내가 아는 것이 돈을 벌게 해준다. 내가 모르는 것은 돈을 잃게 만든다. 나는 오만하게 굴 때마다 돈을 잃었다. 사람은 오만할 때 내가 무지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믿게 됩니다. 오만함을 통해 나의 무지를 숨기려 하고 내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잊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만함을 경계하고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려고 노력하며 어떤 주제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 스스로 배워 알아나가야 합니다. 머니부기. 구독, 좋아요. 부자 아빠를 마치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책의 내용이 뻔하고 따분하게 보일 수도, 어떤 사람에게는 본인의 가치관과 너무 달라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고 있고 슬프지만 우리의 인생과 돈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각자의 돈에 대한 가치관이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저 또한 가난한 사고방식을 가진 부모님께 경제를 배우고 가치관을 형성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남들보다 성실히 일하면 성공할 것이다. 저는 30살이 되어서야 이 책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이 책은 인생을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도록 저의 가치관을 바꾸는데 너무나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부자 아빠라는 책이 여러분의 부자가 되는 여정에 훌륭한 첫걸음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